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지아스입니다. 이번 영상도 9급 단기에 합격하기 책을 읽어보고 공무원, 경찰, 소방 수험생들과 같이 공유해 볼 만한 좋은 내용을 바탕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도 넣어서 다뤄보는 영상입니다. 이번에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에 같이 공유해 보는 수험생활 최대의 적, 불안감 다스리기. 자,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수험생들은 불안하기 마련이다. 공시 수험생분들뿐만 아니라 수험의 달인급인 사시 수험생들도 마찬가지다. 공개경제시험의 특징이 시험 주간 기간으로부터 합격 통보가 오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합격 여부를 보장해 줄 수 없다는 데 있다. 따라서 시시때때로 언습하는 불안감은 어쩔 수 없는 수험생들의 고질병이라 할 수 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나름 공부를 잘해왔다고 국회제 8급 시험이나 국가제 7급도 1년 이내에 붙겠다는 목표를 세웠을 만큼 야무진 필자이지만 불안감을 달래기란 쉽지 않았다.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다스리기 위해 필자는 다른 그 무엇에 앞서서 신념을 확고하게 가지는 과정을 거쳤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난 이번 시험에 빨리 합격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묻곤 했었다. 물론 이 질문에는 정확한 답이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확신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수험생 여러분들도 각자 자신의 방식대로 종이에 써서 책상 앞에 붙이든 스스로 되뇌이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자신의 머리에 심장에 박힐 만한 신념을 쌓기를 권한다. 기록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플래너 적으시면서 하루하루 그날 공부한 거에서 이렇게 좀 중요한 어떠한 이렇게 뭐 글이나 좋은 글 아니면 본인이 공부에서 느꼈던 점을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글로 표현하면은 여러분들 딱 눈으로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떤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확실해질 수 있고 불안한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그 불안한 마음에 과연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글로 적어보시면은 나 합격하면 다 해결되는 문제구나. 큰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불안의 요인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다. 첫 번째가 자신의 스펙에 대한 열등감이다. 공부를 하고 있다 보면 주변의 다른 수험생들에 비해 자신이 실력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불안해진다. 스터디를 같이 하는 동료 중에 뛰어난 사람이 있거나 학원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 이러한 불안감이 더 커진다. 자, 요거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 드릴게요. 수험생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주변 사람들을 많이 의식해가지고 비교하는 경향이 종종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 기본서 보고 있는데 앞에 있는 분은 재시생인데 기출을 여러 개 하고 있어요. 그럼 불안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남들과 계속 비교를 하게 되면은 계속 신경을 쓰게 돼요. 그리고 계속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공부 집중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계획이 틀어지거나 갑자기 막 계획을 바꾸려고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분들하고 경쟁하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진열에 뭐 몇십 명 또는 몇백 명 뽑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보다 나은 나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에 영상에서 알려드렸었는데 저희 행정자 합격생들이 한번 학원에 같이 방문을 했었어요. 두 분이 어떻게 알았냐고. 같은 학원을 다녔지만 서로 아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교육 연수 동기로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다른 분들 중에서도 저희 학원 이제 출신의 눈에 익으신 분들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딱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다 같이 경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 붙어야 되는 동료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남들을 의식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더욱 불안해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다들 공부한 기간도 다르고 준비한 시기도 다르고 실력도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면 끝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공부에만 집중해도 쉽지 않은 싸움인데 남들까지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모의고사 또는 기출문제를 풀고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다. 자동적으로 자신의 능력에 해이가 들고 공부할 의욕이 꺾이면서 실제 시험에서 이런 점수가 나오면 어쩌나 하고 불안해진다. 누랑진 강사들이 내는 모의고사들이 이런 불안감을 자주 조성한다. 강사님들은 강의를 팔아야 되니까 어렵게 되거든요. 자, 실제 시험의 난이도에 맞춰서 출제하기보다는 자신의 전문성을 시험 수험생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지역 말단식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이다. 강사님들은 보통 모의고사 어렵게 낸 다음에 말을 해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 풀어봐야지 여러분 실제 시험에서 쉽게 풀 수 있다. 근데 강사님들 놓치고 있는 게 아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수험생들의 불안감이나 자존감 무시 못합니다. 저희 합격생분들도 강사님들 모의고사 풀다가 전수업에 60점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나 불안해요. 근데 정작 시험은 90점이 넘어요. 변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보면서 절대 점수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실전 연습을 하면서 시행착오 하는 거에 포커스 맞추자. 시간 배분, 과목 순서, 어려운 문제 나오면 넘어가는 연습, 그리고 오답을 통해서 내 약점이 무엇인지 지적인 포인트를 넘어가시고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오해박 카드 작성하는 연습, 이런 거예요. 따라서 이런 모의고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연습이라 생각하고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 수험생 중에서 합격생분이 계셨는데 저한테 이제 좀 불안해하면서 공부했던 합격생분이세요. 기출을 한번 보고 나서 문제 풀어봤는데 50점밖에 안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전수가 50점밖에 안 났냐고. 그때 제가 약간 좀 어이없어 하는 표정을 했다고 합격생이 적으셨더라고요.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그래도 기출을 3번 이상은 봐야지 좀 아는 게 있고 푸는 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뭐 모의고사나 기출 문제로 점수를 너무 판단하지 마세요. 어차피 시험장 갈 때까지만 여러분들이 실력 끌어올리면 됩니다. 하나하나 판단하기에는 모의고사가 질이 좋지가 않아요.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다들 각자 출발선도 다르고 실력도 달라요. 하지만 계속 꾸준하게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막판에 시험장 갈 때 그때만 시험 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점수에 크게 신경 쓰지 말자. 모의고사 점수 안 나와도 합격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거꾸로 모의고사 점수 잘 나온다 합격하는 건 아니거든요. 모의고사는 강사님 내다 이제 연구진이 내는 거니까. 근데 시험은 그분들이 내는 게 아니라 출제위원이 내는 거니까. 자,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진도 정체이다. 자신이 목표한 만큼 공부 진도가 안 나가면 기분이 침체되고 이런 침체된 기분은 공부 의욕을 꺾게 된다. 일종의 악순환 인생인데 이것은 수험생 거의 대부분이 겪는 일이다. 유독 여러분만큼 더 생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노량진에서 잘 나가고 있는 이타 강사들이 예를 들겠다. 강사들은 그야말로 수업 중에 하는 농담까지도 미리 생각해두는 프로 중에 프로지만 자신의 단과 수업을 정해둔 일정대로 끝내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 강의가 자신의 직업인 강사들도 칼같이 마치지 못하는 진도를 어떻게 수험생들이 제때 맞추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라. 그렇다고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져서 번번이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가는 합격이라는 약속부터 멀어지게 되니까 조심할 일이다. 진도가 당연히 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양이 너무 많잖아요. 5과목, 3과목, 뭐 기본서 1000페이지, 그리고 인강 100강. 그거 당연히 여러분 진도 나가기 쉽지 않죠. 당연히. 그 대신에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조언드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뭐 누군가는 막 그러죠. 뭐 기본서 보고 나서 기출 풀어야 된다. 그거는 재시생들이 가능하지 초시생들이 힘들어요. 초시생들은 일단 기본서 강의 끝나는 것도 어려워해요. 우리가 뭔가 이해나 암기나 복습은 회독을 하면서 하면 돼요. 너무 처음부터 누가 완벽하게 공부하라고 했다고 그 완벽하게 공부하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못합니다. 이건 능력의 차이예요. 전공자이거나 수험 기반이 있거나 재시생들은 가능할 수 있는데 초시생들은 그러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공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조건 어떤 분이 이렇게 공부하라고 했다. 절대적인 공부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보편적인 공부 방법은 있죠. 근데 여러분들 상담을 많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수험생들이 정말 다양해요. 보편적인 공부 방법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 수험생 각자 자신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자, 네 번째, 외로움이다. 익숙한 그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되어 고시원 또는 도서관에서 교재와의 씨름을 계속하고 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외로워진다. 외로움에 자주 시달리다 보면 시험 공부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외로움이 지나치면 마음이 황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스터디를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좋다. 불안은 수험생들의 공부에 대한 의욕을 깎아먹는다. 주변에서 보면 불안감에 자주 시달리는 수험생일수록 심리적인 면에서 낭비가 크다. 마음가짐은 시간과 더불어 수험생의 가장 큰 자산인데 이 중요한 자산에 손실이 생기는 것이다. 당연한 결과로 수험 집중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의지력이 부족한 수험생들도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한 가지 제시하겠다. 수험생활을 할 때 겪는 불안감의 주된 원인은 대부분 공부와 관계된 것이다. 따라서 결국 열심히 공부해서 푸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 공부에서 연유된 불안은 학교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근본적으로 다스려지지 않는다. 둘이라든가 이성친구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해결책이 아니다. 불안감이 언습할 때마다 오히려 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불안에서 벗어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단, 이럴 때 자신의 취약 과목 말고 다섯 과목 가운데 가장 자신 있고 좋아하는 과목의 문제집을 푸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웃풋 연습을 하는 거네요. 자, 기분이 불안정할 때는 길게 집중해야 하는 기본서보다는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잡념을 떨쳐내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건 저도 같은 생각이고, 따라서 아주 단순하게 하루하루를 어제부터 오늘 조금이라도 실력을 늘린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이 작은 목표를 꾸준히 실천해 나간다. 수험생활 중에 자주 드는 의문이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일 텐데 그냥 자신이 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바란다. 그 어느 누구도 맞고 틀리고를 단언할 수 없는 의문이기 때문에 자신이 맞게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만 그것을 동력으로 삼아 지속적으로 공부를 계속할 수 있고 슬럼프에 빠지지도 않는다. 자, 이렇게 한번 읽어봤는데요. 먼저 외로움. 여러분 많이 외롭죠? 근데 여러분 주위에서 공부하시는 분도 다 외로워해요. 근데 외로움은 수험생들은 안 외로울 수 없죠. 혼자서 공부하고 말할 사람도 없고 자신과의 싸움이고 안 외로우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근데 외롭다고 해서 누구나 다 연애하는 건 아니죠. 외롭다고 연애하는 거는 저는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케이스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외로워가지고 누군가 말을 걸어주고 그걸 바탕으로 누군가 공감대가 생기고 좋아하는 감정 쌓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하고 만약에 연애를 하게 되면은 공부 외의 것이 신경 쓸 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잘 안 돼도 문제고 잘 돼도 문제예요. 잘 되면은 누구 한 명은 합격하고 누구 한 명 떨어지고 또는 누구 한 명은 합격하고 나서 또 바로 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외로움은 다들 외로워요. 그래서 외로움은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스터디 같은 거 얘기했는데 스터디도 저는 약간 좀 좋지 않게 보는 게 면접 스터디는 좋죠. 면접 스터디는 당연히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거 말고 그냥 일반 스터디는 공모에서 스터디할 게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스터디는 좋아요. 좀 기반이 있는 학생들끼리 뭐 문제풀이를 푸는 거 예를 들어서 기출해독이 충분히 되신 재시생분들끼리 뭐 모의고사 푸는 거 나쁘지 않죠. 그런 거는 다들 실력이 있으니까. 근데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남들이 정해놓은 스터디 딱 정해놓은 그 컬에 따라가가지고 버거운데 나가는 거 그것도 애매하고 또 제 강사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스터디 같이 한다 하더라도 단순 암기가 아니고서는 애매해요. 다들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스터디를 하면 문제 뭐냐면 또 대인관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면접 스터디 아니고서는 스터디 추천하지 않습니다. 스터디 하기는커녕 일단은 여러분들이 진도 나가고 획득하기도 바빠요. 그 다음에 공부로 푸는 거 저는 이건 공감합니다. 여러분들 외로움 있잖아요. 없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실력 향상이에요. 영어를 공부할 때 영어 강사로서는 일단은 기반 연습이 돼야 된다.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 어휘,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구문 이 세 가지가 잡혀야지 독해 문장을 읽을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는 좀 영어 공부가 재밌고 할만합니다. 그동안 배웠던 문법이나 어법이 문장 안에서 하나하나 다 적용되면서 재밌어요. 타강 같은 경우는 기출 3회독 그 정도 돌려야지 좀 아는 게 생겨요.
그럼 그때부터는 가능성 보니까 이제 좀 더 하면 되겠네. 비록 틀린다 하더라도 해설 보면 이해가 돼. 그럼 당연히 집중해서 공부하죠. 초시생들이 기출 3년도까지 오래 걸려요. 왜? 불안하니까 꼼꼼하게 보려고 하고, 두 번째 막 복습을 다 하려고 하고, 세 번째 기본서 보면서 막 기출 막 풀려고 하고. 그런 건 재시생들이 가능한 방법. 그래서 초반에는 좀 버티셔야 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좀 해도 될 때까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안한 마음, 뭐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 저는 실력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막 각 진열마다 지역마다 이제 모집 인원 같은 것도 발표하고 정신 없으시죠, 여러분? 모집 인원이 여러분 많이 뽑든 적게 뽑든 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같이 준비하시는 같은 진열의 경쟁자분들은요. 거기에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차피 그쪽 진열, 그쪽 지역에 쓰신다면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또 하나하나 의미를 부여하면은 공부 못합니다. 그것도 또 다른 불안감. 어차피 다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아둥바둥 하면서 뭐 인원이 적게 뽑는다, 뭐 갑자기 공부를 안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공부는 해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 공부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집중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남은 시간 동안에 한정되는 시간에서 내 부족한 점이 무엇이고, 그리고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사람이 합격을 하겠죠. 그래서 정말 다양한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불안하신 분들은 뭐 상담 신청하세요. 무료 상담 제가 다 도와드리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9 단기 합격하기 책 리뷰를 리뷰는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 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공유해봤습니다. 상당히 좋은 내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영상 찍는 걸로 하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